네, 앞서 보신 것처럼 장마처럼 길게 이어진 가을비로 벼와 과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가을비가 길어진 원인과 그 영향을 한국환경연구원 최열아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이 가을 장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달 들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보니까 올가을 들어서 강수량이 평년의 2배가 넘어섰다라는 예보가 있더라고요. 네. 이렇게 느닷없이 가을비가 길어진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. 기후변화로 인한 뭐 평균 기온 상승 또 여름철에 저희가 폭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여름철에 높은 기온과 또 여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. 사실 뭐 어제 오늘은 좀 시원했지만 네. 그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계속 이제 여름 옷을 아직 집어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, 그래서 긴 여름이 길어지면서 보통 여름 기간에 저희 나라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거든요. 네. 그것이 아직도 물러나지 않고 우리나라에 계속 영향을 주고, 그러면서 이제 가을이 되면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그 두 기단이 만나면서 이제 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여름철 더위가 지금까지 내리는 가을 장마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러면 현재 그 평년 가을에 비해서 네. 강수량이 얼마나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지금 있을까요? 평년의 한 3배 이상이라고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네. 그게 강수량이 이제 지역적인 거기 때문에 네. 수도권의 경우에는 한 평년의 3배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이거는 1973년 이후 가장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네. 그 가을 장마로 네. 하면. 예, 적당한 비는 도움이 네. 되겠지만 네. 이번 비 같은 경우에는 수확기를 맞은 농가들의 피해가 크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네. 우선 이 벼 추수에서부터 과수, 맞아요. 그리고 이 가을에 또 새로 심어야 되는 이제 농작물도 있지 않습니까? 파종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네. 이 가을 비가 잦아지면 농작물과 또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지금 뭐 수확을 앞둔 벼가 네. 뭐 침수되면서 피해가 있고, 네. 뭐 바람에 있고, 또 계속 비가 오면은 아무래도 습하다 보니까 이제 병충해가 이제 수확을 앞둔 그런 그렇죠. 과실이나 뭐 네. 이런 데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. 또 배추 같이 지금 뭐 파종하고 이제 곧이어 이제 김장철이 오기 때문에 주요 작물인데 거기에도 영향을 줘서 네. 뭐 농작물 피해는 농작물 피해로 이제 농민들에게 매우 피해를 일차적으로 주겠지만 네. 이게 이제 뭐 소비자 물가 상승에 되겠죠. 그 김장철에 이제 네. 배춧값도 올라서 뭐 금 배춧값, 뭐 작년에도 금 사과 뭐 이런 네. 얘기도 했었고, 뭐 대추나 호박이나 하여간 요즘 수확을 앞둔 많은 작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가을 장마가 새로운 계절 패턴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어서 네네. 저희가 사실 좀 걱정이긴 합니다.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비가 올해 특히 많이 오긴 했는데요. 네. 그러니까 그 길게 보면은 가을철에 9월에 비가 오는 가을 9월의 강수량이 이제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찾아보면 여름이 길어져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름이 길어지면서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지 않고 계속 자리하고 네. 있고, 그러면서 이제 간간히 찬 기온과 만나면 찬 기단과 만나면 이제 비를 내리고 있고요. 뭐 그것 때문에 이제 태풍도 올라오지 못하고 네. 지금 올해 태풍이 아직 하나도 네, 네. 저희가 없었잖아요. 네, 그래서 네. 그런 것에 이제 영향을 주고, 그 북태평양 기단이 계속해서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네, 네. 해수온이 상승을 하고 네. 뭐 또 평균 기온도 상승을 하면서 그런 변화에 의해서 나타난 이제 기상학적 현상인데,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기후 변화가 더 지속이 될 거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이건 뭐 올해만의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딱 단편적으로 뭐 대응을 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런 패턴이 여름은 점점 길어질 거고, 그러면 가을에 굉장히 짧은 가을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근데 또 그때 비가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농작물 피해를 비롯한 여러 부분에 이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잠깐 짧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는요 16년 만에 태풍이 없는 여름이라고 맞아요. 하더라고요. 네, 네, 네.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름에 그 뜨거운 폭염으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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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해서 태풍이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껴갔다고 보는 맞아요. 건가요? 북태평양 고기압이 막고 있어서 아, 그 위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. 아,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. 그것 때문에 그렇고, 네.
자, 그렇다면은 문제는 이 현재의 대응 시스템이 이 과거 기후에, 네. 과거 기후를 반영한 대응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. 네, 네. 이렇게 기후는 변화무쌍하게 달라지고 네, 네.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거의 대응 시스템을 대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네, 네.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.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? 그러니까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뭐 경험해보죠. 폭염, 뭐 네. 역대 최대 폭염, 뭐 이리 없는 가을 장마 이렇게 네. 굉장히 이제 단편적으로 매해 똑같은 일을 사실 반복하고 있는데 맞습니다. 뭐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. 네네. 내년엔 더 더워질 거라는 말인 거죠. 그러면 올해 가을은 또 어떻게 되고 더 짧아질 거고 내년 가을은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그 추세를 대비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국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기후변화 적응 대책, 그래서 이제 대책도 수립을 하고 있고 뭐 5년 단위로 하고 있고 뭐 폭염 대책 각각 대책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들을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꺼번에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의 그러니까 5년, 뭐 10년 단위 미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30년 후, 50년 후의 미래도 중요하고 그 50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가 당장 뭐 내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 극단 현상이. 제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건데 기후변화 리스크라는 거는 그 불확실성, 발생 확률, 높은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. 이것에 맞추어서 좀 장기적으로 극단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다.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주말에도 또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네. 걱정이더라고요. 네. 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